에너지 준이 E2에서 에너지 준이 E1으로 전이 2번에서 1번으로 간다는 거죠. 빛이 방출될 겁니다. 에너지 변화 델타, 델타를 에너지 준이 공식을 이용해서 지시문이 있었죠. 공식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 대로 써주고, 자 1번 식으로 표현하고 첫 번째고, 다음 에너지 흡수 방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건 뭐 다 바로 나왔어. 2에서 1로 가니까 방출인데 설명하라고 했으면 이유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이고 이유 쓸 거야. 다음에 이거 3번 아닙니까? 3번에서 2로 갈 때 전자전이에 따른 에너지를 헬륨의 경우와 헬륨 이온의 경우와 비교해서 또 논하라. 자, 3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 번호 안 붙이면 놓친다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1번부터 해결하죠. 2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럼 n에 2에서 1로 가는 거다. 이 델타 값에 대해서 변화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델타를 설명하라고 했어. 에너지가요 2에서 1이면 이게 전 아닙니까? 전? 이게 전이고 후잖아요. 이해되니? 아마 이게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전후면 말입니다. 이 변화량의 의미가 이과적 의미요. 모든 변화량의 이과적 의미는 후에다가 전 빼는 거 아닙니까? 후에다가 전을 빼야죠. 그게 변화량 아닙니까? 낮은 거에다 천 걸 빼는 거다. 속도 변화량도 그렇고 에너지 변화량도 그렇고 모든 변화량의 정의는요 후에다가 전 빼는 거예요. 그러면 후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제시문에서 상수 K라고 썼습니까? 1제곱분의 K 후에다가 낮은 거에다 1000걸 빼야죠. 키 변화량 그러면 낮은 키에다 1000k를 빼야 되잖아. 그럼 나중은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이걸 계산해야죠. 자, 계산해보니 음수 나오지 않아요? 마이너스 4분의 3K 나옵니다. 맞죠? 자, 변화량이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 아닙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에너지 감소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감소했다. 에너지 준위가 위치 에너지거든.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럼 빛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빛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출이지. 이게 음수니까 방출이지. 이게 음수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빛 에너지 증가량으로 나올 거예요. 이 빛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은 외부로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방출이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논술 문제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딸린 문제들은요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한 문제 내에서 여러 개 물어볼 때 이거 싹 다 연결됩니다. 이게 그 의도 파악이라는 건데 이 출제자는요 델타를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길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음수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게 의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 의도를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 앞으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 델타라는 값을 요구할까? 이게 그 다음에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번 이 답을 논할 때 이유를 쓰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 앞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2번 또 답 끝난 거죠. 이게 2번이죠. 1번이고. 3번 가볼까요? 3에서 2로 전자전에 따른 에너지를 헬륨 양이온의 경우와 비교해서 논하세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3에서 2로 간다는 것은 이게 수소의 경우를 말하지. 수소의 경우하고 헬륨 또한 3에서 2로 갈 때
헬륨 이온의 경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럼 수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소가 n 이퀄 3에서 2로 간다고 하면 이 똑같이 델타를 계산해야지. 델타 계산해보면 9분의 1, 4분의 1, 36분의 5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6분의 5K가 나올 겁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답안지에 똑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게 36분의 5K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이 방출은 맞다고. 방출 맞다고. 자, 이건 수소예요. 자, 수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헬륨, 양이온의 경우를 물어본단 말이야. 이건 교육과정 바뀌죠. 이럴 때 제시문 봐야 돼요. 교육과정 바뀌니까 제시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자, 관련 제시문 한번 골라보세요. 뭡니까? 가나다라 마 중에 무슨 제시문에 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까? 마에 있죠. 자, 마 제시문 보겠습니다. 마 제시문. 문헌을 조사하여 위와 같은 수식은 수소 원자와 같이 전자를 하나만 갖는 경우. 자, 위와 같은 수식 이거 에너지 준이지. 자, 이 식은 수소 원자 같이 전자를 하나만 갖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대. 아, 그래서 헬륨 양이온이란 말이 나왔구만. 헬륨 1가 양이온이면 전자 두 개 중에서 한 개 뜯긴 상태니까 전자 한 개잖아. 그래서 얘한테는 이것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전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핵전하 제곱에 비례한다. 핵전하가 Z인데 Z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어. 자, 이게 힌트야. 야, 수소에서 델타 값을 계산했거든, 이거? 에너지 차이니까. 그죠? 근데 헬륨 양이온의 경우는 원자 핵 전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헬륨에서 똑같이 3에서 2로 전자 낙하할 때 있잖아. 그때 델타 값은 이거에 몇 배란 얘기니? 이 얘기거든. 몇 배? 자, G 제곱배 아니야? Z 제곱배? 그러면 원자 핵전하라고 했어. 수소의 핵전하는 얼마일까요? 수소의 핵전하 얼마로 보면 될까? 양성자 하나 있잖아. 핵전하 그러면 뭐 양성밖에 더 있냐? 1. 그럼 헬륨은요? 얘 2로 2배 아닙니까? 2배. 그러면 핵전하 제곱이라고 했으니 자, 수소의 경우는 이거의 몇 배일까요? 몇 배? 4배예요. 그래요. 이거를 유추하면 돼요. 4배 아닙니까? 4배. 그러니까 얘 4배 하면 돼. 이 4배를 알아낸 과정을 써주면 됩니다. 핵전하 1이고 핵전하 2인데 제곱하면 4배. 그럼 4배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비례니까. 그래서 4배. 그럼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5K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리냐?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수소가요. 1번, 2번, 3번, 4번 궤도 대충 이렇게 이게 에너지 준이잖아. 이게 수소 에너지 준이잖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이 숫자 있죠. 이게 에너지 준이 EN 값이에요. 이게 EN이에요. 이 EN 값이 G 제곱에 비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헬륨은 수소의 이 값에 몇 배란 얘기니? 수소는 4배란 뜻이거든. 야, 이 좌표의 4배, 이 좌표의 4배, 이 모든 좌표의 4배로 튕기면 이 그래프가 4배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거든. 그러면 헬륨의 에너지 준위 그래프는 4배로 확장돼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쓸까? 4배 확장돼 보니까 이게 4배로 가야 돼. 4배. 아이씨. 4배로 가야 되니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4배. 여기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이해했냐? 그러면 1번, 2번, 3번, 3에서 2로 가는 거 요거 지금 계산한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에 얘도 3에서 2로 가면 이거죠, 이거. 그럼 몇 배입니까, 이 차이가?
각각 4배 됐으니 이 폭도 4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폭을 4배 한 거예요. 이런 뜻이요. 이해됨? 자, 그러면은 답을 떠나서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게 됐어요. 3에서 2로 떨어질 때 무슨 광선 나와요? 3에서 2로 떨어질 때 무슨 광선 나와요? 가시광선 나오죠. 수소는 가시광선 나와요. 헬륨은요, 그럼? 헬륨은 3에서 2로 떨어질 때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의 몇 배입니까? 4배나 더 커요. 4배 더 크면요, 9분의 5K가 나온단 말이야. 이 에너지는 가시광선보다 더 큰 에너지야. 자외선 나와. 여기서는 가시광선 나오지만 여기서는 자외선 나와. 그래서 무조건 2번으로 떨어진다고 가시광선이 아닌 거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냐, 이건 에너지 크기가 결정하는 거지. 이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타 넘어가느냐 그거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에너지 크기를 봤을 때 이 9분의 5K면 얘들아 이게 얼마인데 이게 얼마예요? 4분의 3K입니까? 그럼 9분의 5K하고 비교하면 야, 이 9분의 5K가 이거보다 크니 작니? 9분의 5K는 이거보다 작나? 작나? 어쨌든 9분의 5K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니 얘들아? 아니다. 이거 아까 9분의 5K 나왔다고 했지? 숫자가 혹시 여기 4분의 3K 나올 수가 있나요? 4분의 3K? 4배. 4배 했을 때 4분의 3K 나오는 경우가 숫자를 참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헬륨의 경우는 3에서 2로 떨어져도 이거는 자외선입니다. 알겠지? 무슨 광선인지는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다. 에너지 크기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2번 한번 볼까요?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에서 라이먼, 자라, 라이먼, 자외선이네. 라이먼 계열의 가장 긴 파장. 야, 파장이 가장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그럼 자외선 방출되는 것 중에 파장 제일 긴 거. 2에서 1로 간다. OK가 알아내고 2에서 1로 가는 경우는 말한다. 이 빛을 정밀하게 측정한 실험, 정밀하게 측정했대. 그럼 얘가 답이 맞아.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그 에너지를 구하였더니 984 나왔으니까 이게 올바른 답이야. 984. 근데 제시문에 실험 A를 했다는데 A에서 빛의 파장을 측정해 본 결과가 나와요. 자, A 실험했을 때 K 값이 얼마 나왔다고 돼 있냐? 1440 나왔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그 A 실험에서 결과는 정밀한 측정에서보다 파장을 보다 더 못 잘렸다. 더 길게 측정된 건지 짧게 측정된 건지 뭔가 오차가 있었다는 얘기야. 실험 A에서. 그 오차를 밝혀내라는 거죠. 조건은 식을 이용해서 논하세요. 식을 이용하래요. 해봅시다. 2에서 1로 가는 경우 여기서 이미 계산했네. 2에서 1로 가는 거 했단 말이야.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요걸 재활용하겠습니다. 이건 뭐임? 야, 이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야. 그럼 빛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하는 거니까 빛 에너지 크기는 부호 빼고 4분의 3K 아니겠어요? 4분의 3K. 그러면 이 4분의 3K가 빛 에너지인데 빛 에너지 공식이 제시문에 있었어. 제시문에 빛 에너지는 파장 들어가 있는 것도 공식 하나 있어요. 람다분의 HC라는 공식 있지 않아요? 그래. 자, 요 식이 있어. 그럼 이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에너지 주인의 변화가 빛 에너지 크기하고 같고 빛 에너지는 다시 람다분의 HC로 변화는 가능하단 말이야. 이 관계식 성립합니다. (2에서 1로) 가는 경우 자, 이랬을 때 이 에너지 크기가
문제에 나와 있어. 984라고. 이 값이 984네. 야, 얘들아, 이게 984래. 984라고 줬어. 근데 제시문을 보면 실험 1에서 K값을 구했대. 실험 1에서 K값 구했대. 그럼 우리가 이 정밀한 실험에서 K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이게 정밀한 실험 결과거든. 이때 K가 얼마 나오니? 계산 좀 해봐. 1310 1312 진짜요? 정확히 1312 나옵니까? 계산하면? 정확해요? 계산기 1312 딱 나와요? 984 교수들이 이렇게 정확할 리가 없는데 984 곱하기 4 나누기 3은 진짜네. 1312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맞지? 그 상수 값 딱 나왔어. 1312 이게 원래 정답이거든. 맞거든. 그런데 아까 실험 A에서는 잘못 나왔어. 결과가 실험 A는 얼마 나왔죠? 1440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실험 A고 이게 아니지. 이게 정밀한 실험이야. 그죠? 왼쪽. 다음 오른쪽이 이게 실험 A거든. K값이 말이다. K값이 이게 크게 나온 거지. 이 K는 에너지 아니야? 빛 에너지. 빛 에너지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 그럼 이 빛 에너지랑 이놈의 파장이랑 무슨 관계 있니? 그렇죠. 이걸 언급하면 되잖아요.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따라서 에너지가 부동호가 이렇게 나왔다면 파장은 반비례니까 부동호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파장. 얘네 에너지를 파장으로 전환했을 때 그 파장은 부동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따라서 실험 A의 이 파장이 정밀한 실험보다 작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작게 측정된 거야.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밀한 실험과 실험 A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이때 K 값이 1312가 나왔고요. 이때 K는 144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 얘는 4분의 3K 값이 나온 거고 얘 또한 4분의 3K 값이 나왔는데 이 4분의 3K 얘가 빛 에너지 아니에요? 이게 빛 에너지잖아요. 그럼 K를 대입해보면 에너지가 이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빛 에너지하고 람다 파장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잖아. 얘 역수차면 되는 거 아니야.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3K분의 4 다음에 이게 3K분의 4인데 이 K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안 그래? 그럼 부동호 반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정밀한 실험보다 실험 A에서 이 파장값 이게 파장값인데 얘가 얘보다 크게 측정됐니? 작게 측정됐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작게 측정됐다 이거지. 오케이. 3번.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 1몰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 진동수와 최대 파장을 예측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닥 상태면 1번에 있는 전자 1번에 있는 경우야. 수소 원자 1몰을 자 원자 1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화 그러면 이온화 이 말 뜻으로부터 무한대까지 전자 옮긴다 이 뜻이죠. 그때 필요한 그 흡수한다는 뜻이야. 흡수하는 최소 진동수하고 최대 파장을 예측하라고 했는데 이 진동수와 파장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고 얘는 최대로 된 거야. 그 다음에 왜 최소 진동수란 말 쓰냐면 최소가 왜 붙냐면요. 진동수가 에너지에 비례하거든요. 빛에너지에 비례한단 말이야. 진동수가. 그럼 이온화라는 것은 있잖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로 쳐봅시다. 1번이에요.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는 최소 에너지가 이거예요. 최소 에너지. 이거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이온화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최소. 최소 에너지, 최소 진동수 말하고 그다음에 파장 요수관계 있으니까 최대 파장을 예측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계산 문제거든. 왜냐하면 제시면 숫자가 나와. 자, 필요한 경우 아래 값을 사용하세요. 이런 노골적인 힌트들. 뭘 필요한 경우? 필요하니까 썼겠지. 이 숫자를 이용하라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흡수한 에너지. 자, 1에서 무한대로 간다, 그지? 그러면 이때 빛 에너지는 에너지 주윤이 차이하고 같으니까 이거 차이 계산하면 K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중앙 계산 과정 내가 생략했습니다. K 다 이해하니까 여기서 바로 출발할게요. K. 그러면 이 값이 야, 이것도 고민되네. 실험 AK 값 써야 되냐, 정밀한 실험 해야 되냐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네가 정해버려. 정밀한 실험으로 가겠다. 이게 사실과 가까우니까 K가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단위가요. 킬로줄 퍼 몰이잖아요. 인정하니? 킬로줄 퍼 몰이야. 1몰당 값이라는 얘기지. 자, 이제 빛 에너지요. 빛 에너지 공식이 HF라는 거 있었어요.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꾸면 람다분의 HC거든. 람다분의 HC 이렇게. 자, 이 말은 그냥 이 진동수 F는 람다분의 C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공식이 나왔어요. 이게 경북대 문제인지 성균관대 문제인지 가물가물해요. 내가. 자, 이게 논술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못 맞춰요. 계산 못 해요. 이거는 배워야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거네. 노골적으로. 이건 학원에서 배워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1몰당 값인데 말이지. 야, 이 에너지 있잖아. 이거는 1몰당 값이 아니라 한 개 값이야. 한 개당 값이야. 이거는 1몰당 값이고요. 요거는 한 개당 값이라는 걸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알 수 없어요.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 개가 있잖아. 좀 안 와닿을 겁니다. 어떻게 빛 에너지가 한 개냐? 여러분들 그 물리원은 배운 적 있습니까? 물리원에서 광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광자? 미안하다. 빛에는 입자성이 있거든. 빛도 입자로 봤을 때 광자 한 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광자 한 개당 빛 에너지 값이에요. 광자 한 개당. 이거는 몰당이고 이건 한 개당.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1에서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아보가드로 수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 이건 모른단 말이야. 이거 안 배우면 모른단 말이야. 이거 한 개당 이제 어떻게 알아? 제시문에도 없었고. 그럼 내 계산 잘 따라와 봐. (1312) 킬로줄 퍼 몰. 이게 빛 에너지 맞죠? 맞죠? 원자 1몰 있는데, 수소 원자 1몰 있는데, 거기서 전자 1몰 뜯을 때 1몰 합한 에너지 값이야. 맞지?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Na, 아보가드로 수 나눠버리면, 그러면 전자 한 개 뽑을 때 에너지 값 나오지. 전자 한 개. 그게 이건 거야. HF. 자, 다음 단위 보세요. 상수 단위 봐야 됩니다. 줄로 되어 있잖아요. 줄. 그런데 얘는 킬로줄이야. 그래서 줄로 맞춰야 돼. 50분 전에 끝내면 되지?
그래서 요거 10의 3승 곱합니다. 이되니? 이거 줄로 환산하려고 10의 3승 곱한 거다. 그리고 NA는요, 문제 나왔으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 자, NA 나눴다.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얘들아? HF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비례에너지. 한 계단 값 이거 나와야 되잖아. 이래? 그럼 이게 F 이건데 H 숫자를 줬단 말이지. H 플랑크 상수 얼마니?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거지.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래? 그리고 뭐 구하면 돼? 그리고 F 계산해야 돼. F 계산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단위 이거 놓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리라는 거는 차마 생각 못할 것 같아요. F 구하면 돼. 자, 그럼 F 구했어. 이제 또 아까 뭐 물어봤어? 파장 구하라고 했죠. 그럼 파장 구하라고 했어. 그럼 파장은 요 관계식을 봐. F분의 C 아냐? 람다는 F분의 C.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한 더러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C로 나누는데 C 값이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돼 있죠.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돼 있죠. 이거 나누면 자, 단위가 뭘까 얘들아? 얘 단위가 뭘까? 파장 단위가. 단위가 뭘까? 아니죠. 얘 단위가 뭐예요? 미터잖아요. 이 더러운 숫자가 미터로 나와요. 미터로 나와요. 얘가 75 곱하기 마이너스 9승 메타 뭐 이런 식으로 더러운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야, 나노. 그래서 이거 날려버리고 단위를 75 나노메타 이렇게 쓰는 거야. 나노메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라는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메타로 끝맺으면 돼요, 메타로. 자, 그러면 진동수 이놈의 단위는 뭘까? 진동수 단위. 세크분의 1입니다. 세크분의 1. 시간의 역수값이에요. 세크분의 1. 세크분의 1. 이게 단위야. 그 뒤에는 산수예요. 오케이. 제시문의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486 나노메타 파장은 주양자수 4인 전자 껍질에서 2로 4에서 2로 전이할 때 나오는 빛 파장이 486 나노메타다.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수가 자 7 이상에서 2로 전이할 때 7 이상에서 2로 전이할 때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은 이때 방출되는 빛은 위 스펙트럼 영역에 위 스펙트럼 영역에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따 그림으로 확인할게요. 자, 그 이유를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배열 경향을 보고 이유를 묻고 있는데 배열 경향을 보고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제시문에 주어진 또 식을 이용하여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네. 배열 경향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도 언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론하래요. 자, 묻는 게 1번 이유 말하라는 거. 다음 또한 어떤 수소 원자가 121.5 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면 이때 일어나는 전자 전이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설명하라. 2번. 자, 두 가지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4에서 2로 떨어질 때 이렇게 전이할 때 파장 람다 값이 486 나노메타가 나온다라고 주어졌고요. 다음에 7보다 큰 숫자에서 2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의 파장값이 있을 텐데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 파장을 갖는 빛은 스펙트럼에 표현이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물어봤고 다음 파장이 121.5 나노메타가 되는 경우 이거 전자전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는 거니? 이거 묻고 있습니다.
지심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라고 줬고, 자, 지금 얘 배열 경향 보겠습니다. 배열 경향. 요 간격이 점점 줄고 있죠. 요걸 언급하면 됩니다. 간격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빛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나왔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 빛이 어디쯤 배치될지 추적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배열 경향을 봤을 때 요거보다는 짧은 거리 이쯤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얘가 지금 그림에서 잘린 그림이라는 거지. 잘렸다라는 거야. 그 얘가 왜 표현 안 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선이 있잖아. 이 빛의 파장값이 여기 마지막 지점 여기가 400나노메타거든. 요 파장을 계산했을 때 그 파장값이 400보다 작음을 증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림에서 벗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표야. 자, 얘가 예측하기를 파장이 400나노메타보다 클 걸로 보입니까? 작을 걸로 보입니까? 작을 것이다라는 거지. 지금 자료 보니까. 이걸 증명해주면 된다. 됐니? 그럼 7 이상에서 그렇다고 했거든. 그러면 7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때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7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 7 이상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이거 그 다음 이쪽에 또 다 배치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요. 얘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보니까. 주시성 있게 줄고 있잖아. 그럼 이 가시광선이거든. 자, 요거 몇 번에서 몇 번에 떨어지는 거니? 얘가 여기 486이라고 일러줬죠? 얘가 486 정도 되죠. 얘가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지. 5, 2. 얘가 6에서 2로 떨어질 때. 이제 7에서 2로 떨어질 때가 여기 걸렸어. 그럼 8에서 2로 떨어지는 것도 이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이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럼 계산하자. 7에서 2로 떨어질 때 파장값 계산합니다. 파장 람다는요. 구하는 공식이 뭐죠? 람다. 지시문에 있을 거야. 이거죠. 람다 구하는 공식. 람다는 2분의 HC죠. 2분의 HC. 그러면 HC는 상수야, 안 그래? 그럼 이 빛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 자, 공식으로부터 알아냈습니다. 식을 이용한 조건을 만족했어요. 식을 이용하라고 했거든. 반비례라는 걸 꺼내는 거야. 자, 4에서 2로 떨어질 때 표를 작성할게요. 4에서 2로 떨어질 때 빛, 방출된 빛 에너지 계산하겠습니다. 빛 에너지. 빛 에너지는 주양자수 차이로 계산해야 되겠지. 이 공식으로. 역수 제곱차입니다. 저 표현대로 갈게요. 4번 에너지 높아, 2번 에너지가 높아. 4번 에너지 더 높은 거잖아. 그 에너지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됩니다. 그 높은 거, 이거 논술이니까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수능은 마이너스 고려 안 하고 바로 계산해보면 되잖아. 논술이니까 정확하게 표기해야 돼. 4번 에너지 높단 말이야. 마이너스 16분의 n제곱분의 k. 여기에다가 2를 빼.
2제곱 4분의 마이너스 붙죠? K. 이걸 빼라는 거야. 16분의 3K 나오죠? 됐니? 오케이. 다음. 이제 7에서 2로 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7에서 2로 가는 경우.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돼요. 7이 높죠? 49분의 K 마이너 빼기 마이너 4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계산을 하면 몇 K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되니? 얘랑 얘랑은 이 에너지 비율이야. 그죠? 그러면 이 비율, 자,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 대 이 값, 이 비율은 파장 비율하고 반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486 여기다 적자. 486 원래 얘 파장인데 이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람다. 이 비례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에너지 이 비율은 파장 순서 바꿨죠? 이 파장이 얘 거야. 람다 대 486. 그럼 이 두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례식을 쓰면 이 숫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을 해서 400보다 작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증명해주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7에서 2로 가는 게 400보다 작다면 마무리해줘야죠. 7 이상인 8이, 9이, 10이 모두 얘보다 파장 작게 나올 것이다. 이해되니?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산수 계산은 숫자 아주 더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필기 시간 줄게요. 빛 에너지 B는 이거 대 이거. 파장은 반비례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장 람다. 문제에서 주어진 486. 이 비례식이 성립할 거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이 숫자가 400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 주면 된다. 자, 다음. 요거 찾으라는 거야. 이 두 숫자 한번 비교해봐. 그리고 뭔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이 두 숫자. 이게 혹시 자연수로 톡 떨어집니까?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자연수로 떨어집니까? 486을 121.5로 한번 나눠봐. 얼마 나와? 4대 1 맞아요. 4대 1 나오죠. 파장이 4대 1이네. 파장이 4대 1이네. 그럼 람다가 4대 1이면 빛 에너지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1대 4란 얘기야. 1대 4가 나온다는 얘기야. 1대 4. 그럼 4에서 2로 갈 때 에너지 16분의 K야. 16분의 3K야. 그죠? 이때 에너지가 16분의 3K거든. 16분의 3K. 그럼 그 4배니까 4분의 3K 나오죠? 4분의 3K라는 얘기지? 4배. 4분의 3K가 나오려면 전자전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되냐 이거지? 4분의 3K는요. K-4분의 1K 아닙니까? 이 말은 1제곱분의 1K 빼기 2제곱분의 1K 아닙니까? 그럼 1번 궤도와 2번 궤도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거 방출되는 빛이에요. 그럼 높은 데서 더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2에서 1로 가는 거예요. 끝. 질문. 비례식을 이용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수소 원자 모형은 헬륨 이온에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헬륨 일가양이온이면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수소처럼 전자 한 개밖에 없다는 거거든.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헬륨 이온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바닥 상태의 헬륨 이온과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내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 상태라고 했어요. 바닥 상태라고 하면 전자 이 한 개가 1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떼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떼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말 뜻을 알아야 돼. 1번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옮긴다는 뜻입니까? 무한대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떼낸다는 말은 무한대로. 무한대로 옮길 때 흡수하는 에너지 누가 더 큰지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크기 비교 1번. 그 다음에 헬륨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보다 더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조건은 제시문에 근거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옮겨 적어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죠. 1번부터. 자, 이게 1번 궤도야. 1번.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해서 여기를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수소의 경우에요. 그럼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옮기는 게 떼낸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옮길 때 흡수하는 이 에너지 값. 그 값은 K 값이죠. K 값. 자, 이제 헬륨 양이온이거든. 헬륨 일가양이온. 전자 한 개 있죠. 그럼 얘도 1번 이렇게 궤도가 있을 텐데 문제는 1번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공식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이 에너지 준위가 헬륨 원자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죠? 원자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달라, 공식이. 그럼 어떻게 다른지는 제시문을 봐야 알 수 있거든. 제시문 봐야 알 수 있거든. 자, 제시문 잠깐 한번 볼게요. 없네. 제시문에 없네. 제시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경지식으로 맞추라는 얘기거든. 요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잠시 복습 좀 할게요. 38쪽 펴보세요. 38쪽. 38쪽 제시문 마 보고요. 마하고 1번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마제시험 보겠습니다. 문헌을 조사하여 위와 같은 수식은 수소 원자와 같이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 이때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전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이거예요. n제곱분의 k. 이게 에너지 준위인데 핵전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소의 핵전하는 얼마로 봐야 돼요? 양성자 한 개니까 1. 헬륨의 핵전하는 양성자가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2로 봐야 되거든. 그럼 그걸 제곱하라는 얘기야. 4배 차이 난다. 그래서 얘 에너지 값은 n제곱분의 4k가 된다는 거야. 이건 자료를 줬어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경북대학교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그 문제는 건대 문제야. 그러니까 경북대 문제는 힌트를 던져줬고 건대는 아예 힌트조차 안 주고 배경지식으로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는 학교마다 겹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면 반 정도는 우리가 적중시킬 수 있다. 논술이란 것은.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되돌아가 볼게. 자, 그래서 요게 수소의 경우는 이 에너지 준위가 n제곱분의 4k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이유 4를 안다면 적고 모른다면 두 원자의 핵전하가 다르므로 에너지 준위도 다를 것이다.
오케이? 자, 다른데 누가 더 큰지는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왜 수소보다 헬륨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클까요? 핵전하가 크면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핵전하가 크다는 것은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다는 얘기지. 인력이 크다면 떼내는 에너지 값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렇게 유추하면 됩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핵전하가 헬륨의 경우가 더 크다. 그럼 핵전하는 핵인력에 비례한다. 핵인력에 비례한다. 핵인력이 세다면 떼내는 에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떼내는 에너지 역시 헬륨이 더 클 거다. 그럼 헬륨의 경우가 더 크려면 이놈의 에너지 준위가 더 커야 돼. 정확히는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상상해 줘야 돼. 4배, 간격이 모조리 4배. 2번, 1번 궤도 2번, 3번, 무한대. 지금은 4배 못 그렸습니다. 4배 표현을 못했어요. 어쨌든 간격이 더 넓어야 돼.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들어 올리려고 해. 몇 K겠나? 4K죠. 이 4라는 숫자는 안 맞춰도 됩니다. 더 클 거라는 것만 유추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가 더 큰지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설명했죠? 요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리고 헬륨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보다 더 무주사하고 복잡한 이유. 제시문 그림 한번 보죠. 이 그림이지. 자, 수소는 이렇게 나오는데 헬륨은 더욱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에 이 빛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은 수소에게 나오지 않는 다른 파장의 빛이 더 기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수소 원자보다 헬륨 원자의 경우 에너지 준위가 더욱더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너지 준위가.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써줘야 돼. 제시문 힌트를 보라고 있습니다. 무슨 힌트를 쓰면 될까요? 제시문 가나다라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제시문을 이용해야 될까요? 이유. 도현이 얘기해봐. 그 이유는 어떤 제시문에 나와 있냐? 라죠. 라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지. 자, 요건 다전자 원자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수소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케이. 요걸 언급하면 되겠네요. 요것을 언급하면 되겠다. 자, 수소의 경우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1s 오비탈, 다음에 2s 오비탈, 2p 오비탈 에너지 차이 없습니다. 3s, 3p, 3d 에너지 차이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시문이 없거든요. 근데 비교하는 문제죠.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둘 다 설명해 줘야 돼. 즉 헬륨만 얘기할 게 아니라 수소는 이렇다. 그러면 헬륨은 1s, 2s, 2p가 또 에너지 나눠지잖아. 다음 3s, 3p 이게 또 에너지 나눠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1s, 2s, 얘는 2p. 3s, 3p, 3d. 에너지가 더욱더 세분화된다는 거지. 이게 헬륨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소는 에너지 간격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런데 얘는 자에서만 그 1번으로 떨어지는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헬륨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온다. 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온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더 복잡한 것이다. 비교 문제는 양자 다 서술해 줘야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스펙트럼이, 얘는 이거에서도 또 세분화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에서도 또 세분화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또 세분화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복잡하게 나오죠. 오케이.